책으로 성장하는 가치 인생. 여러분과 함께 가치 세상 만들고픈 가치공장의 수피모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이 벌써 1분기가 지났습니다. 4월이 시작되면서 올해 초에 세운 계획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제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차근차근 계획대로 꾸준히 끈기 있게 실행하다 보면 11월, 12월이 되면 엄청난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면이 되잖아요. 그 면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 지금은 상상을 하지만 곧 그 상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매일 습관 루틴들이 작은 프로젝트가 되고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해결함으로써 성과가 만들어지고 올 한 해 목표를 이루게 된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목표를 응원합니다. 가치공장 책방 따북따북 네 번째 책은 이민규 작가님의 생각의 각도 읽어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4년 전 하루 1%라는 책으로 이민규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책이 좋아서 우리 아이들, 남편 것까지 각각 사서 함께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생각의 각도도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표지 디자인이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 독특합니다.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잠시 멈추고 1도만 다르게 생각을 바꾸어라 라는 메시지가 표지에 있습니다. 출판사는 끌리는 책이고요. 총 29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12일에 1쇄가 되었는데 15일에 2쇄를 찍었네요. 역시 인기가 많습니다. 심리학 박사 이민규 작가님은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세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학으로 석학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공군 장병 선발과 심리검사를 담당하는 장교로 복무했다고 하네요.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카운슬러로도 일했고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를 거쳐 아주대학교 부설 아주심리상담센터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로서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의와 집필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 1%만 바꾸면 된다는 삶의 철학을 널리 퍼뜨려 독자들에게 1% 행동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학을 일반인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알리고 싶어서 1996년에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를 썼고 그 후 10대였던 아들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 보냈던 이메일을 모아 내 꿈과 행복은 10대에 결정된다를 펴냈고 이 책은 중학생 권장도서 및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되어서 10대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태국, 대만에서도 출간되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네요. 이민규 작가님의 저서를 살펴보면요.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실행이 답이다. 하루 1%. 표현해야 사랑이다. 지치지 않는 힘. 끌리는 사람의 다이어리. 행복도 선택이다. 15일의 기적. 현대인의 적응과 정신건강. 심리장애의 인지적 행동 접근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민규 작가님께서 생각의 각도 책을 쓰시면서 어떤 생각을 전달을 하고 싶으셨는지, 무엇을 전달을 하고 싶으셨는지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1도만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의 삶은 질을 결정한다.
빅터 프랭클. 사람들은 왜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생각, 즉 자극에 대한 해석과 반응에 대한 선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있다.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체는 자극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극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태도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극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자극에 대한 생각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키가 작고 못생겼으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당연히 화가 난다. 일이 늘어나면 누구나 짜증이 난다. 이처럼 자극 S를 받으면 반응 R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극에 따라 반응이 결정되는 자동화된 S, R 반사회로가 작동되기 때문이죠. 이런 반사적인 행동은 생각이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생각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틈이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 그 틈을 미처 의식하지 못할 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자극을 해석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크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각도가 삶의 질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각도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반응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SR 반사회로를 STR 생각회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자극과 화가 난다 반응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식하지 못해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뭔가 늦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지 라고 살짝 생각의 각도를 바꿔보면 화를 내는 대신 기다리는 동안 책이라도 읽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반사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저게 사람을 뭘 보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살짝 각도를 바꾸면 운전 시비나 폭력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로 인생이 달라진다. 실패를 겪은 후에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절망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만하면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시련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패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기분이 처진다고 짜증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하면서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지 않으면서도 열등감을 느낍니다.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개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인 사람이 있고 한 개만 갖고도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이 책은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생각의 각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 둘째, 다른 사람. 셋째, 세상과 삶.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각도에 따라 실패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고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도 어떤 사람에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지겨운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놀이처럼 즐기는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불안, 우울, 불평,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도 있고 느긋하고 활기차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생각의 각도를 180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도만 바꾸어도 충분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질주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조준 각도가 1도만 벗어나도 탄착 지점은 표적에서 완전히 빗나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실제로 20m 공기총 사격에서 조준 각도가 0.87도만 어긋나면 탄착 지점은 표적의 정중앙에서 표적 밖으로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못마땅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생각의 핸들을 약간만 좋은 쪽으로 틀어주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증폭되어 우리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도 일종의 기술이다.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떠오른다고 느껴질 뿐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왜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운전을 하지 못할까요?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의 기술도 얼마든지 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각도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째,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둘째,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생각을 찾아본다. 셋째, 생각의 각도를 바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대체한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유심히 살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심리 치료자 롤로 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잠깐 멈추는 것에서 나온다. 그래야 원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생각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은 어디로 이어질까? 그런 다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떠오른다면 1도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1도로 시작한 생각의 작은 변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가정과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세상도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보다 행복하게 향유할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 모두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면서 인생을 향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2월 저자 이민규. 작가님의 프롤로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책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례 1부 자신을 사랑하기. 산소 마스크는 나부터. 가장 귀한 것은 언제?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 없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말. 대충 넘어갈 줄도 알아야. 칭찬보다 더 효과적인 것.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의 힘. 타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이 또한 지나가리. 원래대로 돌아갔을 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와 성장을 가르는 마인드셋.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까닭. 마이너스 가정법.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 싫은 생각에서 벗어나기.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 즐겁기 때문에 웃는다.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복수. 뒷담화를 즐기거나 남을 미워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재주. 싫을 때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잔소리 대처법. 우리 모두는 영웅이다.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덫. 여기까지 1부 자신을 사랑하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부 한번 살펴볼게요. 2부 더불어 살아가기.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다른 것 이꼴 나쁜 것. 아픈 진실은 건드리지 않는다. 모르는 척 넘어가 주기. 너무 멀지도 않게 가깝지도 않게.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보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남을 화나게 하는 법. 마음으로 조각하는 피그말리온. 갑을 칭찬의 위력.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더 친해지고 싶은가? 대화 중 가장 많이 들리는 목소리는 누군가 다가오길 원한다면 잘 받아주는 것도 보시. 생각 뒤집기 기법. 가슴에서 입까지 거리 30cm. 관계 회복의 비밀. 마법 같은 단어. 미안. 어려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싶다면 기왕 할 바엔 조금 넘치게. 관계 유지의 비결. 다시 못 볼 귀한 손님. 부모도 칭찬받고 싶다. 한때 그랬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첫인상보다 중요한 것. 자, 여기까지가 2부. 2부는 더불어 살아가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3부도 살펴보겠습니다. 3부는 인생을 향유하기. 사연이 있겠지. 소유보다 누리기.
그저 그러려니 생각도 길이 난다.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설레다 보면 좋아진다. 잠들기 전 5분, 잠 깬 후 5분.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몇 번이나 남았을까? 그는 변장한 천사일지 모른다. 운동과 노동의 차이. 해롭다고 믿어야 해로운 것. 피해의식, 역피해의식. 초점 맞추기의 힘. 보답이 없어 섭섭한가? 숨어있는 좋은 의미.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10% 선택이 90%를 결정한다. 멈추고 생각하기. 모든 것은 지나간다.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나니 걱정의 96%는 물어보기라도 하지. 나쁜 기억에 발목 잡지 않게. 서두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여기까지가 3부 인생을 향유하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웰 라이프를 위한 79가지, 79가지 질문이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 기분이 처지고 울적한가? 그렇다면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라.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니퍼 아커 교수는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헬퍼스 하이라고 한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미소를 짓건, 작은 선물을 하건, 짐을 주건.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미소를 짓건, 작은 선물을 하건, 짐을 들어주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건,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하라. 달라이 라마 역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덫.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뭔가가 박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규정이다. 타고나기를 나는 원래 내 주제에 이런 식의 자기 규정은 우리의 정신 속에 깊이 박혀 우리의 태도와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덫을 우리 자신이 친 덫이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감정은 뒤따라올 것이다. 나폴레온 힐. 누군가 다가오길 원한다면 유리는 빈틈이 없기에 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스펀지는 그 안에 공간을 갖고 있기에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 누군가가 다가오게 하려면 우리 안에 그가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나의 작은 빈틈은 무엇일까요? 마법 같은 단어. 미안. 미안하다는 말은 3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첫째, 제 탓입니다. 둘째,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셋째,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관계 회복에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
자꾸 사과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에 심취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장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사업가와 어부. 부유한 사업가가 부둣가에서 한 어부를 만났다. 어부의 배에는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다. 사업가가 어부에게 물었다. 이걸 잡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럼 더 오래 일해서 더 많이 잡지 그러셨어요? 그러자 어부가 말했다. 가족 먹여 살리고 친구들에게 몇 마리 나눠줄 정도만 잡으면 되지 않겠소? 그럼 남은 시간엔 뭘 하시는데요? 어부는 사업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늦잠 자고, 책 읽고, 애들과 놀아주고, 낮잠도 자죠. 그리고 저녁엔 마을을 어슬렁거리다 포도주도 마시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면서 놀죠. 사업가가 말했다. 저라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그 돈으로 큰 배를 사겠어요. 그러면 어획량이 늘어나 배를 몇 척 더 살 수 있겠죠. 나중에는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으로 가서 살 수도 있고요. 그의 말을 가만히 듣던 어부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한 15년에서 20년? 길어야 25년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사업가가 말했다. 그야 늦잠 자고 책 읽고 애들과 놀아주고 낮잠 자면 되지요. 그러고는 저녁이 되면 마을을 어슬렁거리다 포도주도 마시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면서 놀면 되고요. 그의 말을 듣던 어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소. 팀 페리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중에서. 여기의 질문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좀 더 누리고 음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불행한 가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뭐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 역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당연한 일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내서 어떤 식으로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번 달 월급에는 월급 세러머니를 한번 시도해보자. 여보,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살림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사왔어요.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주는 아내 또는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가. 우리는 뭐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3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첫째,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소중하게 여긴다. 둘째, 작은 호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한다. 셋째,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내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다.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불행감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2가지 감정 상태는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지도학생이 보내온 메일 내용을 소개한다. 교수님,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매달 저한테 용돈을 입금해 줬어요. 그런데 입금 통지 문자를 받아보면 매번 입금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어 보내줘서 늘 감동이었어요. 여보 화이팅! 고마워요 여보. 대학원과 수련과정을 끝낸 지금은 제가 번 돈을 매달 남편 통장에 입금하는데 입금자 이름에 이렇게 적어 보냅니다.
여보 힘내요. 행복하자 우리. 거래 내역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와, 이거 너무 멋진데요. 왜 저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저도 한번 이거 실천해 봐야 되겠어요. 네. 나는 이럴 때 고마움을 느낀다. 자신에 대해 관절염이 있지만 아직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어서, 아침에 아무 이상 없이 깨어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생각의 각도 에필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텐데, 이때부터 뭔가 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가 하나, 둘 늘어가면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언제 해줄지, 바쁜 딸이 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여유가 있을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 아무 곳이나 펼쳐 읽을 수 있게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저는 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무슨 일을 하건 일을 놀이처럼 즐겁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면서 딸뿐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배우자이고 부모가 될 사랑하는 내 학생들과 그동안 애정을 갖고 내 책을 읽어준 독자 여러분께 이 얘기들을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기분이 들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일까? 이 일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 일은 어디로 이어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런 작은 시도를 날마다 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유명해졌더라 라고 중얼거린 시인 바이런처럼 이렇게 중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구나. 책 읽기를 마친 여러분 모두 이 책을 통해 이전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다시 꽂아 놓았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니었다. 앙드레 지드. 저자 이민규. 이렇게 해서 에필로그까지 해서 책 한 권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에필로그 뒤에는 이 책에 각각의 질문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웰 라이프를 위한 79가지의 질문이라고 해서 이 책 안에 있는 79가지의 질문들을 한 곳에 다 모아두었고요. 네, 이러한 것들 질문을 보면서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책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심히 달리다가도 일상에서 가끔씩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만끽하며 인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저는 생각의 각도를 1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보다 풍요롭게 삶의 질을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 책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알림과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책도 기대해주세요. 가치공장 다붓다붓의 4번째 책은 생각의 각도입니다. 이 책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알림과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책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